네, 안녕하십니까. 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설도 있고 한데 비도 오고 벌써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강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신발을 보니까 새해도 벌써 뛰려고 양복에 운동화짜리 앉아서 보니까 네. 하얀 운동화네. 네, 오늘 예. 뭐 새해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성과가 많았죠. 뭐 눈에 보이는 성과로 친다면 이제 문화재조창이 문화재조창. 대한민국 로컬 100에 네. 선정이 됐고요. 예. 또 작년에 개최했던 2023 청주 공예비엔날레 이것도 대한민국 로컬 100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네. K컬처 이벤트 100에 선정이 된 건데요. 이제 특히 이제 청주시 입장에서는 청주시에서 대한민국 로컬 100에 선정된 게 딱 두 개인데 네. 그 두 개가 다 문화재조창과 공예비엔날레,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청주 그 원도심에서 펼쳐졌던 문화재 야행 예. 같은 경우는 또 올해의 2024년도 올해의 K컬처 이벤트 100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선정을 해놓은 거죠. 미리 선정한 거는 이제 전년도의 성과를 보고 올해도 이제 충분히 홍보를 하고 키우면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또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네. 어떤 그 이 문화재조창 또는 원도심 이런 주요 공간의 명소화, 그리고 로컬 콘텐츠의 특성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의 예술인과 함께하는 그런 그 이 함께 재단, 열린 재단으로서의 그 위상을 떨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네. 작년 1년은 숨가쁘게 그런 일들을 책임지고 또 펼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작년에 좀 건강에 갑자기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지금 괜찮으십니까? 아니 당연히 건강한데요. 네. 제가 현찮아서 약간의 그 뭐 좀 몸에 기스가 난 것이고 지금 늘 관리하면서 네. 제가 사실은 말렸지 않습니까? 마른 거는 건강이 안 좋아서 마른 게 아니라 예. 하루에 15,000보에서 20,000보. 제가 제 몸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문화재단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죠. 일단 제가 건강해야죠. 네, 우리 그렇죠. 가족 네. 또는 우리 재단,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건강관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런 거 보면 예. 그 정도만 올해 해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목표가 또 올해도 생겼습니까? 뭐 모든 이 자치단체나 또는 기관 단체가 이제 신년 화두를 네. 던지고 이제 일종의 이 약속 네.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네. 재단을 첫 번째는 이제 창조재단. 창조재단. 예,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 넘치는 열정재단. 열정재단. 예, 그 다음에 함께 시민과 예술인과 함께하는 함께재단. 함께재단.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무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재단. 책임재단.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을 네. 아우르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이 창조적 정신, 창조적 가치를 최전선에 놓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은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네. 저희 재단은 창조, 그러니까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와 혁신을 기반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어떤 공간 또는 역사, 문화 또는 인물 이런 그 자원들을 어떻게 채굴하고 특화시킬 건가? 네. 그리고 이거를 작년에 어쨌든 기본적인 그 뿌리를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명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조창도 글로벌 명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청주의 문화 자원, 문화 원형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다듬고 이거를 좀 아카이브화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자원화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또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 뭐 전시, 공연
또는 참여의 장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로운 도시 청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 열정, 함께, 나눔, 그다음에 책임. 예. 오, 상당히 또 우리말로 하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거 보니까요. 우리의 그 자랑거리 문화제조창, 예. 그거를 글로벌 명소화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예.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담배공장이 문화제조청을 변신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고 실제로 또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한 10년도 훨씬 전에 담배공장을 갖고 우리가 문화공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일종의 삿대질한 사람도 있었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거 부시고 아파트 줘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켰지 않습니까? 네. 부시지 않고 담배공장을 문화공장으로 문화제조창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동부창고만 17만 명이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동부창고에 그 카페 C가 있는 공간에서만요. 그 다음에 문화제조창 그 본관만 약 350만에서 400만 정도 다녀간 걸로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작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주에 문화제조창이 없었으면 어떻겠냐, 어땠을 뻔했느냐. 문화제조창이 있으니 사람들이 문화제조청을 주목하고 문화제조청에 오고 여기서 뭐 먹을 수도 있고 쇼핑할 수도 있고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특히 외지 사람들한테 야 청주 가면 문화제조청 꼭 가야 돼. 문화제조청 꼭 봐야 돼. 라는 일종의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는 이 문화제조창을 그렇다면 글로벌 명소화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뭐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이 꼭 돈 내고 어디 공연장이나 이런 이 갤러리에서 이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다 무료로 우리 네. 바깥의 광장도 또는 안에 실내 공간도 이렇게 이 예술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쓰고 싶으면 기꺼이 무료로 이렇게 대여해줘서 그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꿈을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고 하고요. 또 동부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생태와 문화예술이 있는 공간을 좀 네. 꾸미려고 청주시랑 이렇게 좀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아마 꽃피는 한 5월, 6월쯤 되면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제조창 전체를 좀 문화제조창이라는 네이밍은 있는데 네. 브랜딩이 없는 거죠. BI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BI 그 작업을 통해서 문화제조창의 스토리와 또는 정체성이 반영된 이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고 그거를 이제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해서 그걸 그 간판으로 쓸 수도 있고 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홍보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컨대 I love 뉴욕, 예스 도쿄 이것이 그 도시를 이야기하듯이 그런 문화제조창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 브랜딩, 브랜드 작업도 함께 만들고 그 안에서 세계적인 또 지역민이 또 예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그 이슈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보니까 문화제조창 C도 했고 예. 문화자조창이라고 바꿨고 예. 그리고 간판도 뗐다가 붙였다가 하던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화제조창으로 가야죠. 다만 제목은 이제 문화제조창인데 문화제조창이라는 이름에 CI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종의 BI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래도 핵심 스토리 텔링. 요건 아직 당연히 담배공장, 불 꺼진 담배공장에 문화의 불을 켠 그런 그 핵심 아젠다도 있고 스토리는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드러내놓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문화제조창에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놀고 갔다 그러면 문화제조창인 거는 알아도 이것이 불 꺼진 담배공장에 문화의 불을 켰던 가슴 뜨거웠던 이야기는 못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좀 BI로 이미지화해서 그거를 좀 자원화, 상품화 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건 네. 가져가되 그거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야겠다. 그런 의미죠. 네. 연초제조창이 이렇게 아주 환골탈태해서 문화제조창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대표님 보니까
또 에어로케이랑 협약도 하셨습니다. 예. 쭉 보니까 지난주에. 예, C 콘텐츠. 예. 그래서 아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청주의 브랜드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나 보죠? 저희 그 지금 6만 엊그제 시장님 뵀더니 이제 88만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88만 이 청주 시민의 무대는 청주가 아닙니다. 전국이어야 되고 세계이어야 되죠. 그렇다면은 청주에서 저마다의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청주를 기반으로 하되 지구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될 때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이후에 네. 전 세계적으로 노선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 청주공항공사 그다음에 좀 청주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항공사를 두고 있는 에어로케이 네. 그리고 우리 재단하고 이제 3개 기관이 협약을 하면서 청주의 콘텐츠를 세계로 알리는데 함께 손잡고 좀 노력하자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네. 그 첫 번째로 청주공항 안에 그런 청주의 이야기를 전시하는 아카이브 공간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주에 있는 아티스트들 또는 청주에 있는 시민들이 좋은 어떤 정책 제안을 하거나 또는 해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돼서 경제적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많고 그럴 때 저희들도 사실 가지고 돈이 많아서 막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매뉴얼대로 하니까 그럴 때 여건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그런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행기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무료로 왕복 티켓을 제공해 줘갖고 해외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공항의 거점공항의 항공사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책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거를 연결시켜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데 이제 저희들 협약하면서 공항공사의 이 대표 공항장 그다음에 에어로케이의 대표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의미가 너무 좋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 나누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계속 협의해서 계속 좀 키워나가서 함께 손잡고 좀 글로벌 도시로 좀 도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이제 평소 제주 여행하다 보면 들어온 게 제주항공. 예. 그리고 그 색깔, 또 제주라는 거를 내면서 제주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섬으로 알려졌는데 에어로케이를 기점으로 해서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청주도 그렇게 잘 알려주면 좋겠네요. 예, 에어로케이로 하지 말고 에어로 청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뜰까 말까 맨날 그런다는데 가봐야 마찬가지에 청주가 최고인 것 같으니까 청주에서 잘 머무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와 충북도도 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청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청주공항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컨대 청주에서 일본 오사카 노선 또는 도쿄 노선이 있다, 중국 어디 노선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일본에 있는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국인 전용 국제공항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정말 균형감 있게끔 인천공항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공항 빼고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청주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을 살리고 대신 청주권에 그런 자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외국인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해서 청주에 있는 어떤 청남대 또는 문화재조창 또는 어떤 초정 약수 등등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상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오죠. 네. 그런 노력은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주로 몇백 미터 늘리는 것도 15년째 안 되고 있는데 제2 민간 활주로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간 갈 길은 먼데 같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저희도 참여해서 의미가 있었던 게 원도심 사업, 특히 이제 여기 저희가 있는
대송동에서는 집대송동 예.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시내 여러 군데서 중앙동에도 했었고, 운천동에도 서운동에서도 했었고, 예. 예. 가을 동화 뭐 예.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원도심이 막 단 며칠만이지만 굉장히 왁자질 거라고 애기들도 돌아다니고. 그래 올해는 좀 어떻게? 올해도 똑같이 예, 계획이 있고요. 작년에 그 원도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님이 원도심 활성화의 전략, 네. 공약의 일환으로 저희 재단이 운영을 한 건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봄에 이제 이 중앙동화, 네. 중앙동에서 중앙동화를 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중앙동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었다. 네. 라고 이제 표현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태희가 있는 이 공간, 향교길 일명, 네. 예. 이 일대에서도 가을에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암골과 이 향교길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수암골은 이제 카페촌으로 변신하면서,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아쉬운 면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골목길의 재발견? 이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도시는 원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촌은 주변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쇠락하는데, 네. 대부분의 도시는 원도심의 역사적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죠. 역사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상권의 중심이었죠. 이것이 이제 외곽으로 빠지면서 쇠락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도시를 살리려면은 그 중심, 역사, 문화, 상권의 중심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일대, 이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성안길, 그 다음에 중앙동, 그 다음에 탑대성동, 여기는 이제 탑대성동에 포함되겠죠, 향교길은. 이런 골목길을 춤추게 하는 정책. 골목길을 춤추게 하면 특히 이 향교길 같은 경우는, 이 집집마다 숨어 있는 낡음의 미학이 있는 겁니다. 네. 오래된 미학이 살아있다 보니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첨단 산업, AI 시대를 살아도 아날로그적인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걸으면서 낡고 빛바랜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뜻한 시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일대는 정말로 매력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시고 새로 짓는 그 공간보다는 이 빛바랜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그 미적인 그런 그 감수성, 이런 것을 우리는 더 마음을 설레게 하니까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콘텐츠로 키워갖고 올해도 페스티벌은 계속될 거고, 다만 페스티벌 할 때만 사람들이 많고 없을 땐 쏙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올해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할 때 골목길 맵을 만들자. 맵을 만들어서 그 축제가 끝나고도 그 맵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맛, 여행의 이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골목길을 연중 춤추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아마 올해는 좀 그런 식으로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성동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골목골목에 맛집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점심에 저 처음으로 생긴 그 베이글 맛집을 뭐 생긴 지 한 달 되는데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젊은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올까? 예. 그런 이제 젊은이들의 문화 소비 또 문화 창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요즘 보니까는 저희가 또 법정 문화 도시지 않습니까? 네. 법정 문화 도시 청주의 이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 기록 문화인데 저희가 고인세박물관이 있는 운리단길을 네. 작년에 거기서도 한번 좀 이 기록 문화 주간을 행사를 토요일마다 한 달 동안 했었어요. 네. 골목골목마다 카페도 있고, 뭐 디저트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런데 되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장, 전시장, 갤러리들이 많이 열 몇 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운리단길을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문화의 거리로 만들자. 중앙동은 예술의 거리를 만들자. 네. 이런 정책적 그런 이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목골목마다 그런 이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그런 이 여행자 센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퍼블릭 아트적인 요소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골목길을 진짜
춤추게 하고 골목길에 청년들이 또는 그 이 관광객들이 문전성시 그럴 때 상권이 사는 거고 청주의 문화적 자긍심이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향교길은 또 향교길에 맞는 여기는 정말 역사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초정에 오셨을 때 청주 향교에 책을 9권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세조가 또 청주 향교에 들렸다 가기도 했고요. 청주가 교육도시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 골목 청주 향교 때문인데 요 주변에 숨어있는 골목길의 이 매력, 숨어있는 골목길의 진주를 캐내서 이 지금의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주역이 이제 청년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청년들 같은 경우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네. 로컬 크리에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500명씩 4년 동안 2,000명을 키우겠다 했는데 작년에 이미 750명을 키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런 청년들이 이런 골목길 그래서 뭐 문화예술로 ICT로 또는 관광으로 이렇게 춤추게 하고 또 이 자기네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골목길은 되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시각이 아닌 청년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환경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네. 그 청주에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맛집하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다 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북적거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청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꿀잼 도시. 네. 굉장히 아주 이벤트도 많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연말에, 연초인가요? 연말이죠. 그래서 꿀잼 왕국, 눈썰 매장, 그 출입구 무너져가지고, 시민들도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잼 도시 정책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보든가,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뭐 이래 되지 않나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꿀잼 도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꿀잼 도시를 저는 이벤트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차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네. 뭐 푸드트럭 페스티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벤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서 무심천 광장에 변해서 무슨 축제 네. 노래를 하거나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사실 이건 이벤트지 나는 이 콘텐츠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우선시 돼야 되면은 이벤트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 썰매장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썰매장은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예, 굳이 개인이 할 일을 자치단체가 꿀잼이라는 이유로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청주의 어떤 그 꿀잼의 정책은 뭐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또는 청년예술을 중심으로 한 또 골목길을 춤추게 하는. 그러면 골목길마다 자원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이 곳곳에 스며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재주창을 명소화한다. 그럼 문화재주창에는 그래도 글로벌한 콘텐츠와 명소화 전략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어도 그 공간은 항상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365일 열려있는 공간이 되고 365일 꿀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로 그 골목길에 또는 그 공간에 전시나 공연이나 페스타나 또는 먹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주에 가볼 만한 곳, 10선, 마치 단양 8경, 어디 구경처럼, 또 청주에 먹을 만한 곳, 10선, 청주의 스토리, 10선, 이런 식의 거를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축제도 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이 ICT까지 포함된 콘텐츠도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고, 그러면 세계적인 관광도시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도시 보면은, 이 365일 꾸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특정한 축제 기간 때만 반짝이고 나머지는 이 불꽃이 식듯이 꺼지듯이 그런 도시는 관광도시로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려면은 결국은 오래가는 청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오래가는 청주만의 콘텐츠. 그 안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축제나 프로그램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예, 조금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재단이 콘텐츠 재단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문화산업진흥재단이니까 네. 우리 재단이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특화하는 일을 좀 힘쓰자. 그 힘쓰는 걸 가지고 시민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와닿았는데 그 민간에서 다 하는 낭축골 썰매장 있는데 굳이 만들어서 물론 잘하려고 했겠으나 예. 그런 사고가 있어서 좀 안 좋게 됐고 특히 이제 남들도 다 하는 뭐 푸드트럭이니 이런 거 다 하는 축제 말고 청주만의 독특한 축제가 축제나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군요. 지난해는 뭐 근데 푸드 트럭 축제라든지 뭐 디저트 페스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면서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보면 안 되고 당연하죠. 예. 분명히 의미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난 청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는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틀을 잡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 푸드트럭 축제랑 뭐죠 디저트 페스타 가보니까 푸드트럭은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밤중에 하는데 그 당시는 올해는 그거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안전사고 이런 것 없이 그 시민들 즐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심전에 푸드트럭 축제 열린 게 처음이래요. 작년에.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그동안에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됐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재발견했던 새로 발견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런 일 저런 일 계획 꿈을 추진하자면 대표님도 상당히 바쁘시고 재단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이제 정규직과 이 계약직이 있어갖고 실제로 뭐 한 120명 정도 뭐 있습니다. 적은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주로 사람들 쉴 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좀 작년에도 힘들었지 않았겠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때 직원들 그래서 새해는 뭐 좀 시민들만 즐겁게 하지 말고 직원들도 좀 워라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늘 긴장하죠, 저 때문에. 일 욕심 많은 대표를 만나서 늘 긴장하는데 대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한 게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제가 격려하고 표창하고 그래서 정말 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할 때 진짜 성과 중심으로 열심히 한 직원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직원들한테는 제가 표창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로 연수라 그러나 해외 연수 기회도 주고 이런 이 충분하게 또 승진 이런 그 우대도 해주고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아시지만 요즘 이 청년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죠. 뭐 청년이 아니어도 당연히 민감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제가 헌신해서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을 좀 대접을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사기 진작하고 연계돼 있으니까는요. 대신 일 안 하는 직원들, 이런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 잘하는 직원들 사기 양양하는 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 일 안 하는 직원들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실지. 일 안 하는 직원들은 더 잘하게끔 잘 이끌어 주실 거로 봅니다.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이제 2월이면은 좀 있으면 3월이 되니 이제 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문화예술리계가 1월, 2월에 행사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이제 회계년도 12월 31일까지고 그런 1월 달 예산이 들어오면 다시 설계해서 움직이니까 저희 재단도 그렇습니다만 뭐 당장 요번 주에도 문화도시 100인 원탁회의 이런 게 있고 저희 재단은 뭐 그거와 무관하게 계속 이 올해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또 이제 또 관련된 정책 이 자문이나 관련된 회의나 관련된 사업은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과 함께 좀 더 현장에서 하는 그 사업은 아마 3월부터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주 정신이 반영된 청주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또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정말로 유쾌한 청주를 만드는 일이 올 한 해도 이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설인데요. 설을 앞두고 시민들께 인사 겸
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활용점점 용의 눈으로 좀 세상을 보자. 예,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용의 해니까는요. 네. 그것도 뭐 청룡의 해라고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도시 청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재단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청주 문화재단과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로 문화로운 청주, 행복한 청주, 함께하는 청주가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번 설은 어디서? 뭐 고향이 네. 예, 초정이니까. 초정에서. 초정에서. 네. 예. 왕궁에서 보내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